자기가 산 부동산의 가격이 30억이면 뭐하고 40억이면 뭐하냐라는 겁니다. 현실이 지옥인데요. 지금 분위기가 꽤 안 좋습니다. 무리하게 빚을 내가지고 집을 산 사람들이 대출이자가 서서히 심상치 않다라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주어가고 있다라고 봐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래저래 있잖아요. 강북의 일반 아파트 30평대 9평 분양가가 15억이랍니다. 그리고 강남은 뭐 30억이다, 40억이다, 뭐 80억 얘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본들 지금은요, 사람들이 숨만 쉬어도 이자로 300만원, 400만원 내야 되는 시대가 이제 오는 겁니다. 당장 죽겠는데 집값이 30억이면 뭐하고 40억이면 뭐하냐라는 겁니다. 팔려야 그게 자기 돈인 거지, 자기 손에 떨어지지 않는 이상 그냥 말 그대로 기분만 좋은 겁니다. 희망회로만 돌리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점점 힘들어집니다. 참 황당한 건요,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도 그 기회를 못 잡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 대다수고, 그 소수만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정말 싸게 사는 거죠. 10% 20% 가격으로 무려 세 채 다 10채 20채를 사는 부자들이 이번 기회에 또 탄생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위기고 누군가에게는 기회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군가라고 하는 게 몰라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고 아주 극소수만이 아주 큰 기회를 얻는다고 얘기하죠. 제 지인은, 지인의 부친이 이제 성수동에 아파트를 30평대를 이제 4억 후반에 팔았단 말이에요. 2015년 말에. 그리고 지금 집값이 이제 18억 20억을 해요. 이제 참 어이가 없는 거죠. 똑같은 물건인데 어떤 때는 4억 8천이었고 어떤 때는 18억이었다라니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무려 3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는 18억에 완전 고점에 사고, 또 어떤 이는 4억 8천 완전 저점에도 산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이제 그 가격에 딱 맞춰가지고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기다리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복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걸 딱 언제쯤 되면 그 가격이 될 거다라고 기대하고 기다린 사람들은 솔직히 그 가격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걸 자기 걸로 삼지도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자산을 갖추는 사람들은요, 그만큼 인내심이 있고 생업에 되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자기 것으로 삼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걸 쫓아다니면서 돈 더 벌겠다라고 마음은, 욕심은 부리지만 실제로 자기 걸로 삼지 못하더라고요. 왜냐? 조급해하고 욕심 부리다가 자기 발에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더라는 겁니다. 뭐 대출이자가 1%대 후반, 2%일 때 대출이자가 싸니까 왕창 빚내 가지고 사면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려 있잖아요. 부자들은 그럴 때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되려 이제 다른 곳에 눈을 돌리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뭔가를 해야 이게 자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돈 많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정말로 가질 수 있을 때, 그때 사는 게 정말 좋더라는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유흥에 도박에 뭐 이런 것들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뭡니까, 도파민이 되게 업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한 자신감 때문에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차라리 그것보다 분수를 지키고 좀 어리숙해 보이도 멍청해 보여도 고개 숙이면서 자기의 이제 분수를 잘 알고 잘 이제 움직여가는 사람이 훨씬 더 오래오래 안전하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일확천금을 노리고 금방 뭔가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의 대부분이 돈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 이제 정말로 자기가 벌어들이는 돈 안에서 잘 저축해서 정말 이런저런 것들을 갖춰가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이제 대출이 아니라 저축이 우리의 생명줄이 되어가고요. 정말로 성실하게 이제 나중을 위해서 저축하면서 축적해 놓는 게 정말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실하게 살고 저축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인생의 성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축하는 습관을 가지면 부자의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꾸준히 성실하게 살면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빚 안 내고 저축하는 습관을 갖는 게 정말 최고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우리는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피 같은 우리 돈을 함부로 남에게 건네지도 않아야 되고 돈을 쓰지도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오래오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강남 아파트 가격을 40억 50억으로 또 올린답니다. 왜냐? 그들의 세상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수작질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려나?
이제 많이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래저래 많은 고민들,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겁이 문득 날 때도 많죠. 원리금을 월에 250, 300만 원 내면서 사는 사람들을 이제 저는 이제 상상만 해봐도 숨이 턱턱 막히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뭐 맞벌이 한다 그래도 뭐 남편이 아내가 실수령액으로 400만 원, 500만 원 벌어와도 원리금으로 300만 원씩 내면 숨이 막힐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자만 내면서 살면 과연 미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못 살 것 같은데요. 정말 미칠 것 같은데요. 겁이 나는데요. 이제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뭐 지금도 벌써 연끌족들이 힘들다라고 어선을 친답니다. 대출이자가 4%, 5%인데 앞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나서 8% 되고 10% 되면 어떻게 살까? 과연 살 수 있을까? 그들은 아마 아무 생각 없이 닥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끌려다니는 거죠. 그냥 시체처럼 노예처럼 미친 듯이 일만 하며 살겠죠. 자신의 건강이 망가지든 어쩌든 간에 그냥 배고프면 허기가 생기니까 그냥 채우고 또 아무 생각 없이 또 움직이면서 계속 이제 호덕이면서 일하겠죠. 왜? 이자 내야 되니까. 아마 그렇게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려스럽고 더 무서운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야죠. 우리는요 더욱더 강한 적응력과 정말로 자기 자신의 능력을 키우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뭘 하며 지내야 되나는 걱정이나 고민이 있죠. 근데 그런 고민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이제 앞으로의 이제 나를 위한 이제 투자, 노력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조바심 내지 말고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나의 것을 축적해 나가려고 애써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렇게 지금 나홀로 호황을 부리고 있지만 미국도 어느 시점이 지나면요 몰락하고 충격에 휩싸일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한국 같은 나라들이 또 이제 우두두 또 이제 떨어지는 거죠. 앞으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사는 우리는 꽤 많은 내핍을 강요받을 겁니다. 스스로 아끼며 사냐 아니면 강제로 절약을 요구받을 것이냐, 뭐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절약은 앞으로 필수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조심 또 조심히 지내야 됩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된답니다. 움직이면 역효과가 날 뿐이랍니다. 길을 잃었을 때는 먼저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라앉힌 뒤에 천천히 주변을 관찰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힌트가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신중히 내 주변을 살피고 내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를 알아야 된답니다. 그러려면요 긴 호흡으로 좀 잘 정해놓고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움직이기만 하다 보면 낭떠러지로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중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업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며 열심히 살며 저축하고 아끼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